저는 결혼 4년 차에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는 평범한 32살의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계속 맞벌이를 하고 있다가 올 초에 건강 문제로 수술을 받고 회사에는 1년 정도 장기 요양 휴가를 얻어서 집에서 쉬는 중이에요. 요즘 안 그래도 수술 후유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일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휴가를 내고 요양을 하고 있는 거지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닌데 다짜고짜 저한테 큰 짐을 지우려 하더라고요. 덕분에 남편과 사이도 멀어질 뻔했고 시댁과는 이제 말도 안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결혼 생활마저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젠 좀 상황이 해결되어서 용기를 내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신혼 초부터 꾸준하게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 모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양가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건보다는 사랑으로 하게 된 결혼이었고 저희 두 사람 모두 아이를 너무 좋아해요. 신혼 때부터 아이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휴직도 해야 하고 회사 내부의 프로젝트가 겹치면서 주변 여건이 쉽진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뒤로 미루자 하다가 제가 작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면서 많은 것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멀쩡하게 살아서 사연을 보낼 수 있는 걸 보면 수술도 잘 됐고 사후 치료와 관리도 잘 되어서 건강을 되찾는 중인데 그 덕분에 아이 계획은 또다시 기약 없이 뒤로 밀려버린 상황이죠. 작년 초에 아파트 계약도 했고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해서 조만간 아이를 가져도 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건강 문제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도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저보다도 더 아이를 좋아하는 남편에게 많이 미안했어요. 물론 남편은 제 건강이 제일 우선이라고 항상 이야기하며 다른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저희는 4년 전에 결혼하면서 양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아예 받지 못하고 결혼했습니다. 요즘에 형편이 좋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시댁이 서울에 아파트를 해주시고 친정에서 외제차를 사주셨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데 저희 두 사람한테는 완전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시댁과 친정 모두 가정 환경이 썩 좋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일단 시댁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아버님은 작은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시고 힘든 업무 노동에 비해 월급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비정규로 공장이나 마트에서 일을 하거나 주말에 식당 알바를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두 분이 공통적으로 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술 문제로 사고도 많이 있었고 시부모 두 분 사이가 그다지 좋진 않아요. 저희 친정집도 오히려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사정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나마 집에서 제가 외동이라 위로 아래로 형제를 신경 쓸 필요는 없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시고 저는 아빠 밑에서 자랐어요. 그때 이후로 엄마는 소식도 못 듣고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이 자랐고 아빠는 혼자서 저를 대학까지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란 건 알지만 워낙 무뚝뚝하셔서 부녀간의 정이라거나 좋았던 추억 같은 건 별로 없네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용돈이란 건 없는 게 당연했고 그냥 집에서 밥 먹고 학교 다닐 수 있다는 걸로 만족하면서 지냈었죠. 과외나 학원 같은 것도 다녀본 적 없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하는 공부로 집 근처에 국립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것저것 잴 상황도 아니라서 이력서 내고 오라는 곳으로 바로 취직해서 일을 시작했고 아빠한테 빚진 대학 학비를 갚기 위해 2년 정도 월급의 반을 들였어요. 26살까지 그렇게 아빠랑 같이 살면서 겨우 돈을 모아서 독립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명절에나 한 번씩 찾아뵙는 정도의 부녀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남편에게는 위로 2살 많은 형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 저희보다 1년 늦게 결혼했어요. 저희 때나 마찬가지로 집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그쪽 두 사람은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었기 때문에 주방 겸 거실 하나 있고 작은 방이 딸려있는 1.5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나마 회사 생활이라도 해서 모아둔 돈이라도 좀 더 있었기 때문에 결혼할 당시에 아파트 전세라도 얻을 수 있었는데 저희보다도 훨씬 더 없는 살림에서 시작했어요. 집들이 한다고 해서 남편이랑 한번 놀러 갔을 때 그 집에 혼수라고 할 만한 것도 딱히 없고 원래 그 방에 있던 옵션을 그대로 갖고 살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지역의 작은 공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보다 1살 어린 형님은 아무런 직업이 없던 백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술자리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았고 시부모까지 포함해서 자주 술자리를 갖는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다행히도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 비슷해서 시가 식구들이 술 마시자고 불러내도 거의 가지 않았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은 매일같이 시댁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몇 달 만에 형님에게 아이가 들어섰고 임신했을 때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어찌어찌 작년에 출산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네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산후조리원도 들어가지도 못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저희 남편이 돈을 좀 보태줘서 간신히 일주일이라도 몸풀게 해줬어요. 우리도 어렵고 여유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은 쪽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없는 살림짠에서 도와준 거고 나중에 들어보니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어떻게 도우미 아주머니 불러서 집에서 해결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형님은 임신했을 때부터 술도 끊는 것 같고 아주버님도 이젠 아버지로서 책임감이 생겼는지 열심히 일만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쯤에는 저도 병원 다니고 입원하고 수술 받으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시댁 쪽 소식은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죠. 아주버님과 형님은 멀쩡히 애 낳고 잘 사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갑자기 형님이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까지 놓고 하루아침에 집을 나갔다는데 친정에서도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하고 이혼해달라는 연락만 계속하는 상황이라네요. 남편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유를 물어봐도 자기는 형네 집에 대해서는 아는 거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당연히 집안은 발칵 뒤집혀져 있었습니다. 첫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가 집에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아주버님은 절대 혼자서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대신 아이를 봐주고 있었고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들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 나름대로 걱정되는 마음에 시댁에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님은 그 와중에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손주가 없었는데 걔가 아들이라도 낳고 도망가서 다행이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시부모님은 생각하는 것부터 완전 옛날 사람들이고 저도 원래 신혼 초에는 왜 빨리 아이 낳을 생각 안 하냐고 잔소리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당장 아이 가질 환경이 안 되는 제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저희 결혼할 때 한 푼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빨리 애나 낳으라고 강요하셨죠. 원래 그런 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애들은 자기 먹을 거 알아서 달고 태어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완전 옛날 말이고 요즘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고 해줘야 하는 것이 많은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예요. 게다가 저나 남편이나 성장 과정에서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애가 태어난다면 정말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아무튼 형님이 아이 낳고 제가 모르는 어떤 이유로 집을 나가게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 혼자 아이를 감당할 수 없으니 당장은 시댁에서 맡아봐 주시기로 했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댁 상황도 그다지 좋진 않아요. 두 분 먹고 사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아이까지 봐줄 돈이 있을 리가 없었고 시모가 일 못하고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또 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주버님 월급으로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시모가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자주 마시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한테는 남의 일이고 형님이 집을 나가버린 상황에서 제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얼마 전 시모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한다면서 애를 몇 시간만 봐달라 하셨습니다. 처음에 애 봐달라고 전화가 왔길래 제가 한 번도 육아를 해본 적도 없고 지금 몸 컨디션도 안 좋기 때문에 힘들겠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자기 약속 있는데 못 나가게 생겼다면서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술 약속이었고 결국 밖으로 못 나가는 대신 집에서 마셨다고 하네요. 그런 일이 있고 또 며칠 지났을 때 오늘만큼은 아이 좀 봐달라며 연락이 왔고 저는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사람한테 제발 그런 부탁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거절했더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남편에게 와서 애를 봐달라더군요. 가족끼리 힘들 때는 서로 돕는 거야. 나중에 너희가 애 낳아도 나한테 안 맡길 것 같아? 가족끼리 원래 다 돕는 건데 너는 나중에 아이 맡기고 부탁할 일 없겠냐고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 맡길 곳이 없어도 맨날 술이나 퍼마시는 어머님한테 애를 맡기겠어요? 결국 어머님이랑 서로 감정 약간 상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도 나중에 들어보니 시모는 술 마시러 나가고 애볼 줄도 모르는 시아버지가 데리고 있었답니다. 점점 개판으로 돌아가는 시댁 상황을 보면서 애엄마가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 최근 남편에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덕분에 그럴 일은 앞으로 전혀 없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저 형님이 애 키우기 힘들어서 집을 나간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버님이 술만 마시면 집에서 주먹을 휘둘렀다 하네요. 예전에도 술 때문에 사고를 몇 번 친 적도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집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날도 많이 있었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도 그리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계속 그런 술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참다 못한 형님이 아이를 두고 가출했다 하더군요. 애가 태어났으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술 끊고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았어야 하는데 남편의 그 말을 들으면서 시부모라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알면서 뭘 하고 있었나 싶었죠. 첫째 며느리가 집을 나갔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평소처럼 매일같이 술이나 마시고 놀러 다니는 모습을 보며 내가 정말 터무니없는 집안에 시집을 왔구나 싶어서 그때 처음으로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나마 식구들 중에 우리 남편이 가장 착하고 성실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아주버님 쪽 사정도 알겠지만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애 봐달라는 소리를 하면 나도 가만히 참고 있지 않겠다고 최후 통첩을 한 상황이었고 저는 진짜로 당장에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 되자 남편은 알겠다며 앞으로 시댁 일에는 절대 신경 쓰지 말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다투고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일요일에 집에서 남편과 점심 먹고 조용히 쉬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다짜고짜 찾아와서 배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문을 열어줬더니 어린 조카를 저희 남편에게 들이밀면서 자기가 지금 급하게 나가야 하는 일이 생겨서 오늘 하루만 애를 맡아달라 하더니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남편이 뒤늦게 시어머니를 쫓아나갔는데 이미 아파트 정문 밖으로 빠져나갔고 찾을 수도 없었어요. 너무 황당한 일이었지만 집안에 들어온 아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일단 저희 두 사람이 아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던져놓고 간 가방 안에 기저귀도 있고 분유나 용품들이 들어있었는데 둘 다 써본 적이 없으니 진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일요일인데 아주버님은 대체 어딜 가고 어머님이 애를 여기에 맡겼냐고 물어봤는데 아주버님이랑 전화통화를 하고 오더니 일요일 특근을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시모가 빨리 와서 아이를 데려가길 바랬는데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나고 깜깜한 한밤중이 되어도 시모는 물론이고 아주버님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제 눈치만 보고 있고 저는 아이 보느라 저녁 준비도 할 수가 없어서 밥도 대충 김밥 배달시켜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치웠어요. 제가 남편에게 당장 어머님에게 전화해서 애 데려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남편이 아닌 제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어차피 당분간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애 좀 봐줘라. 애기 아빠가 너네한테 매달 분유값이랑 기저귀값 섭섭치 않게 보내준대. 저는 바로 어머님한테 그럴 생각 절대 없으니까 지금 당장 와서 아이 데려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그때서야 상황 파악하고 자기 형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남편에게 빨리 옷을 입으라고 해서 한밤중에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건너갔습니다. 집에 불은 꺼져 있었고 초인종 누르고 현관문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당분간 저를 피해서 어딘가로 도망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큰 어른들이 할 짓인가, 애아빠, 애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짓이 맞나 싶었고 진짜 그 자리에서 남편과 시댁까지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저라고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는 게 아닌데 수술받고 몸도 회복이 덜 된 나한테 애를 보라 던져놓고 가는 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나 혼자 다 하게 해놓고 시부모나 아주버님이 그에 걸맞는 보상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요? 남편이 이도저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길래 저도 짐 챙겨서 친정에 가겠다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 난 당분간 친정집에서 지낼 테니까. 제가 집을 나온 뒤로 남편이 아주버님과 시모에게 전화로 쌍욕을 하고 당장 아이 데려가라고 화를 크게 냈나 봐요. 말은 친정을 가겠다고 했지만 거기도 오래 머물기는 숨막히는 곳이라 아직 결혼 안 한 친구 집으로 도망가기로 했어요.
친구네 집으로 가고 있는 택시 안이었는데 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시어머니가 아이를 다시 데려가기로 했다며 돌아오라 하더군요. 바로 돌아가기 싫어서 하루 밖에서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갔더니 남편은 출근했고 아이의 흔적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부동산에 집 내놓고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자 하더라고요. 집 나간 형님에게 며칠 전 또다시 연락이 왔었다는데 아마 그쪽에서 다시 재결합하기는 힘든 모양이에요. 술만 마셨다 하면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 수 있나 싶은 생각입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저도 너무 불쌍하고 잘해주고 싶은데 시댁 식구들이 저 모양이니 애초에 여지를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하루 이틀 제가 봐주기 시작하면 은근슬쩍 저한테 떠넘길 것 같아요. 솔직히 시모가 고생을 하던 본인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나다시피 한 아주버님이 매일 야근을 하던 말던 저는 우리 가족만 안 건드린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번만 더 저에게 아이를 잠시만 맡아서 키워달라는 등 헛소리하면 그땐 진짜 남편과 안 보고 살 생각도 하고 있어요. 남편도 자기 형 인생 날아가는 걸 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본인한테 뭐가 더 중요한지 이번 기회로 잘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